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조정기의 주택을 잘 고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기가 벅차기 때문에 아예 압축을 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주된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는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기라고 하시는데, 내지는 이제 하락기인데요, 지금 집을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르는 법, 조정기에 사도 되는지 이 부분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공감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조정기의 주택을 고르는 방법, 불황에도 끄떡없는 조건이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장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시청하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다면, 근데 무주택자라면 불황이고 조정이고 하락이고 폭락이고 간에 무조건 내 집을 사셔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건, 의식주, 그 중에 뭐 옷이나 식품 이런 것들은 고민 많이 안 하실 겁니다. 항상 문제는 이 고가의 상태를 유지하는 집이죠. 주택. 근데 왜 이 의식주 세 가지 안에 이게 들어갔을까요? 주거의 안정이 곧 삶의 기본이며 인간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특히 오늘날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이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추구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기고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지의 잦은 이동, 이사를 자주 다니면 이 환경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짧게 적응하는 거 좋아하시거나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리고 혼자 살거나 신혼부부는 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적응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동네를 적응하는데. 그리고 오래 사셔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이사라는 단어와 그리고 안정이라는 단어는요, 정반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이사를 자주 가는 집안보다 한 군데서 오래 사는 집안의 자녀가 훨씬 올바르게 크고 주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령기에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능력이 된다면 자가를 매수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정기의 집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라입니다. 이 지역이 투자 수요가 강한 지역인지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인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하락 시기에 투자 수요가 강한지 실거주 수요가 강한지 이것을 체크를 못하고 잘못 골랐을 경우에는 당장에 매가 하락이 나타납니다. 조정이 바로 됩니다. 하락도 바로 오고요. 물론 길게 장기간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이지만 지금 당장엔 매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기준하고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바로 조정 시기, 하락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 여기 투자 수요는 좀 많긴 하지만 난 여기서 10년, 20년 살 거야. 오래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 안 할 거야. 이런 분들은 매입하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당장의 손실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꼴 못 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안 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 실거주 수요가 강한 지역 포커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 떨어질 주택을 고르려면요. 그동안 오늘이 오기 전 어제, 그저께가 투자 수요가 많이 침투하지 않은 지역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상승기에도 이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들 보면 특징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전세가율을 가지고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 이런 주택일수록 실거주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하방 경직도,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지역이 구로 지역이죠. 자, 또 이런 지역들 특징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진 않지만 또 딱히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많이 오르기도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차후에 오를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가지고 있고 또 비전이 있는 지역, 뭐 2030 플랜이 있다, 뭐 이런 영등포 지역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지역이나 매물을 고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되는 건 실수요가 강한 지역을 먼저 봐야 된다는 점,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1번에서 실거주 수요가 강한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무주택인 상황에서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실거주도 좋고 투자도 좋고 이 두 가지가 다 뛰어난 지역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올라오면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많다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한정된 돈 상황에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이제 금융규제가 만만치 않죠. 이전에는 뭐 70% 했다가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DSR까지 껴있으니까 현재와 같은 이 조정 장세에서는 투자보다는 이 실거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주택을 고르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돈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가 강한 지역도 멀리 못 갑니다. 높이 못 가고 오히려 하방을 볼, 떨어질, 조정 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거주가 강한 지역에 들어가야 실거주는 계속 거래가 있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거주 아파트들이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맺을지. 자,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제한된 한정된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 떨어질 실거주가 강한 지역 하면 다 흔히들 구축, 지은 지 좀 된 아파트들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건 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안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고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너무 오래된 거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지하주차장은 필수다. 이 얘기가 정말 지하주차장이 필수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하주차장마저 없는 아파트들은 고를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역설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출퇴근 주차 전쟁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삶의 질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듯이 이 재건축을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오래됐다고 그냥 사버리시면 이 실거주도 망치고 그리고 투자 가치도 없어서 투자도 망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제한돼 있다, 한정돼 있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도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천인데 2003년 이후, 2008년 이전 이 바운더리에 있는 아파트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아파트가 좀 널찍하게 빠진 아파트들이 많고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선이. 자, 조정기의 주택을 고르는 방법 세 번째. 역세권은 못 사더라도 초등학교는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1번, 2번, 3번 마찬가지죠. 지금 한정된 금액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경우를 맞춰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택, 특히 아파트를 고를 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이냐, 대단지냐, 이건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대단지는 가장 기본이다.
역세권은 뭘 의미하죠? 역과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아파트. 요즘엔 뭐 5분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지수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직장과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지하철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내가 걷는 시간이 많이 필요 없는 것들, 이게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세권의 거리는 주거 만족도와 직결된다. 그리고 대단지는요, 일단 세대수가 많으면 인원이 많으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명에서 걷어서 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대단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본인이 한정된 금액이라면, 이 한정된 금액으로 도저히 역세권이든지 대단지가 어렵다면 다른 거, 이 역세권 대단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조건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 그럼 왜 초등학교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저학년입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우리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서 이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은 이 기관이, 뭐 학교가 바로 내 집 앞에 붙어 있는 걸 선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세권 단지고 대단지고 간에 이들 아파트조차도 옆에 초등학교나 이런 저학년들을 위한 시설이 붙어 있는 단지가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한정된 금액이라면 이 역세권하고 대단지는 못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초등학교 쪽 가까운 데를 진입하기에는 이 상대적으로 더 쉽거든요. 역세권 들어가는 거랑 대단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쉽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포기하지 마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기에 주택을 고르는 네 번째 방법. 1층과 탑층은 고수들의 영역이다. 똑같습니다. 또 제한되고 한정된 금액으로 찾다 보니 실수하는 것들. 이건 다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하나 구입할 때 다 한 번씩 겪어봤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조건 따지시는 분이면 더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매물 중에 1층, 항상 어느 단지나 1층이 있는 경우가 많죠. 1층하고 탑층이 제일 꼭대기,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고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한정된 금액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고민하실 일이 많은데, 일단은 A 아파트랑 B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A 아파트는 물건이 나와 있는 게 1층이랑 탑층만 나와 있어. 그리고 B 아파트는 로얄층, 로얄동이야. 근데 공교롭게 가격이 같아. 이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물론 A 아파트가 입지가 더 좋겠죠. 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B 아파트의 로얄층, 로얄동을 고르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또 이견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아니다, 입지가 좋은 A 아파트가 낫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의 컨셉이 뭐라고요? 무주택자가 조정기에 집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금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란 말입니다. 부동산 초보. 그래서 이 1층하고 탑층은 고수의 영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A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차후에 투자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눈과 여유가 있다면, 분석력이 뛰어나시다면은 당연히 A를 고르시겠지만, 저는 이 무주택자 기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초보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B가 낫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상승기의 경우에는 A나 B나 둘 다 오릅니다. A는 뭐 1층이라 탑층인데도 불구하고 이 입지가 좋아서 더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정기 그리고 하락기를 생각을 하면 B는 그래도 팔립니다. 근데 A는 아예 안 팔려요. 정말 급매로 날려야 팔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1층이나 탑층 보면 전세 끼고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탑층은 전세 끼고 투자하는 이 갭 투자 활용자들의 몫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이 상대적 손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 1층과 탑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정기에 주택을 고르는 다섯 번째 방법.
강남, 광화문, 구로까지 30분 이내여야 한다. 여기에 한정돼서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남, 그리고 한양, 도성, 광화문이죠. 그리고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상암 DMC, 마곡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업무시설, 즉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과 이동거리가 30분 섹터 안에 들어가는 주택을 사라입니다. 자, 앞에 나열한 지역들은 이번 상승기 때 엄청나게 오른 지역들이죠. 구로 가산이 제일 딸리고 많이 안 올랐지만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지역들입니다. 현재 조정기의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만큼 조정당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은 이 조정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 후발주자들, 선두그룹이 아닌 후발주자들은 오른 폭이 선두그룹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래야. 자, 이 지역 내부, 제가 말씀드렸던 30분 이내여야 되는 일자리가 풍부한 이 지역 내부 주택이 선두그룹이죠.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는 여기부터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들이 갭을 메우고, 또 조정이 왔을 때는 선두그룹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네 가지 조건하고 이것을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집합 지역을 찾아만 낸다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정기에 주택을 고르는 여섯 번째, 이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앞서 조건을 설명드릴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랑 실거주랑 같이 보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거주만 보세요, 투자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보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오늘은 실거주를 우선해서 이 거주 만족도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나한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이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얘를 살까, 얘를 살까, 2단지를 살까, 2단지를 살까, 이렇게 선택지가 생기는데, 이 중에서 고민이 된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뭐 가격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단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된다면 다른 조건들 중에서 미래 가치를 보시고, 그러니까 호재 같은 부분, 미래 가치가 더 있는 곳을 먼저 택하는 것은 완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내 직장에서 이게 한 5분은 더 가까우니까 여기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둘 중에 미래 가치가 좋은 것을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뭐 호재는 뭐 이런 잡다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구 증가. 자,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서 층수가 높아진다거나, 그리고 교통호재가 돼서 뭐 역세권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 대형 쇼핑몰, 요즘에 인기 많은 쇼핑몰 뭡니까? 스타필드 아닙니까? 뭐 이런 대형 쇼핑몰의 건립 등 인구 증가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자동차가 모이는 이런 지역을 택한다면 다홍치마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정기에 안 떨어질 주택을 고르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또 현실적인 조언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실까봐 제 기준에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장입니다. 권장. 서울 내에서, 지금 현재 서울 내에서 85제곱미터 기준으로, 30평대 기준이죠. 가격이, 아주 가격까지 면밀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5억에서 한 6억대 정도의 아파트는 걱정 안 하시고, 조정당할 걱정 안 하시고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서울 내입니다. 서울 내. 이 이유가 뭔고 하니, 일단은 이 규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돈을 막아버렸으니까 이 선두그룹은 이 조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조정 대상자들은 상위 재건축,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새로운 아파트들, 얘네들이 그동안 많이 갔으니까 조정의 폭이 더 깊을 거다. 하지만
이 투자 수요가 이쪽에 많이 몰렸죠. 투자 수요가 아닌 실거주가 강한 지역들, 앞서 조건들 얘기했죠. 실거주가 강한 지역들은 이 대세 하락기를 맞지 않는 이상, 뭐 금융위기나 IMF 맞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확률이 낮다. 안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저는 이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현재는 규제로 인해서 서울의 거래량 자체가 없고 온갖 악재성 기사가 쏟아져서 심리가 뭐 얼어붙었지만 이 본격적인 이사철이 오는 1월, 2월, 기회는 저는 12월, 1월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향방이 갈리는 건 1월, 2월 이 정도로 보는데 1월, 2월부터는 이 막힌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래 물꼬가 약간 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게 청약이에요. 일단 청약이 개정되면서 뒤로 싹 다 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제 주변에만 봐도 청약 대기자들 넘쳐납니다. 지금 집 살 생각 안 하고 청약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무주택자 기회를 늘렸다고 해서 본인들이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 당첨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그 위에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가점이 높다 보니까 이 당첨되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은 85제곱미터 이상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추첨제로. 근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시장으로 다시 스며드는 거죠. 아, 뭐야, 당첨 안 됐네 하면서 다시 시장에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장에 돌아온 이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층이 낮겠죠. 그래서 이들이 매수하는 주택은 서울권에서 5억에서 7억 사이에 이 30평대 아파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에 있는 아파트들로 매수를 할 것이다. 저는 거의 뭐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조건의 아파트는 조정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